여러분, 제가 오늘 첨동 아침 인사도 썼지만은 오늘이 소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설 이렇게 눈이 적게 온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있으면 대설이가 있죠. 보름마다 이제 절기가 오니까 이제 보름 후에는 대설이 되겠지. 근데 이걸 제가 왜 쓰냐면은 이왕이면은 눈에 가는 것도 우리가 오늘이 소설이니까 그걸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문설자라는 건 뭐 다 알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다가 비우자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써요. 이제 아침 인사를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기 본래 비우자하고 요게 합한 거예요. 요거하고 합해놨던 거예요. 원래가. 거기서 요게 이제 삼극을 하나로 이렇게 꿰뜨는 거죠. 이게 예쁠봉이라 그러죠. 이제 예쁠봉. 그래서 우리가 봉사한다 할 적에는 이제 요 봉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예쁠봉에다가 이게 고슴도치 개라 그러죠. 요걸 합해 놓은 글자가 해자입니다. 그게 원래 무슨 해자냐면 비해라 그래요. 빗자루 그러니까. 이게 빗자루 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마음심을 이렇게 하면은 지혜라고 해서 이렇게 해자가 되어버리죠. 그 지혜라는 건 뭐냐면 여기 빗자루가 했잖아요. 빗자루 해자. 빗자루다 깨끗이 쓸어낸 마음을 갖다가 지혜라고 이제 부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음심은 없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합해 놓은 글자가 이겁니다. 거기서 요거 갖다 이제 생략을 해버리고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합하는 게 문서자가 되어버렸죠. 그럼 요게 뭐냐면은 그 돼지 머리개 또는 고슴도치 머리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자가 나오면 무조건 손이라고 보세요. 손에서 이게 변형된 글자거든요. 그 손으로 이제 빗자루를 잡은 모양이죠. 이게 손으로 빗자루를 쥐어 잡은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위에는 비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비가 여기 핀데 여기 밑에서 그냥 얼어버린 거죠. 얼어버린 걸 손에 쥐고 있는 그 빗자루에다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쓸어버리니까 눈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글자가 먹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적에 우리가 이제 빗자루 해구나. 그걸 연결됐구나. 깨끗하게 쓸어버린다는 그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면은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설이기 때문에 눈에 가는 걸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요거 거자가 들어간 그 다른 글자들 그걸 얘기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거자가 들어간 것 중에서 이제 오자가 있어요. 이제 거오라는데 이게 거만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거만할 오자예요. 이게. 이것도 그렇고 둘 다 거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만하여서 오만 불선하는 뜻이 들어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자라 그러는데 오만하다 적에는 또 이제 이 오자를 써야죠. 근데 거만한 오자를 보면은 이제 사람 인변이 붓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원래 거만한 오자 이게 거만하다. 놀 오자.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것도 줄인 거예요. 본래는 지금은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흑토자. 흑토자 하고 그 밑에 이렇게 모방자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흑토자를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여기 썼지만 이제 날치자하고 방하고 요걸 앞에 뜬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칠자가 세월이 흐르면서 토자로 변해버린 거죠. 근데 그 뜻은 11성도잖아요. 이게 지금 11성도 또는 11기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노을 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은 원래 날출하고 노을방을 합한 문자이므로 녹았다는 얘기죠. 나가 놀아라 한 얘기지 그냥. 이렇게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놓아주다라는 뜻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 거기다 사람 인자를 붙인 게 이제 거만한 오자가 되었죠. 근데 날출을 갖다가 11성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가서 놀되 적당하게 나가 놀면 되는데 되지도 못한 게 11성도 자기가 도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11성도를 갖다가 다 놓아버렸다는 얘기 한마디로 자기가 11성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놓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놓을 방자니까. 이 방자도 이제 노을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노을방이라고 되는데 이게 왜 노을방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복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원래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건데 아무튼 요 자가 들어가면 두드릴 복자 또는 칠복자 이렇게 톡톡 이렇게 두드리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근데 그 왼쪽에 이렇게 방자가 있어요. 이거는 모방이라 해요. 모방도 이거 우리 모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난 걸로 생각해. 이제 이렇게 여기 모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방형이라고 하는 거는 네모난 모습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방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이 없으면 안 돼요. 방이 없으면 법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방책 같은 거 있잖아요. 방책, 방안, 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모두가 뭐냐면 이 방자를 써요. 뭐가 났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데 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 문제가 생겼을 때 방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방자는 바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게 본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모방자가 갑골면에 보면은 쟁기를 그린 거예요. 쟁기. 농기구 쟁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쟁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여기 있고 이걸 소에다 이제 그 끈을 갖다 매가지고 소가 앞에서 이렇게 끌게끔 돼 있어요. 그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게 모방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방의 방향을 얘기하기도 해요. 방향. 왜냐하면은 소가 앞에서 밭을 갈잖아요. 그럴 적에 그 뒤에서 그 농부가 쟁기를 갖다 이렇게 틀어요. 오른쪽으로 틀면 소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소가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방법을 일러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방하면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방향을 일러준다. 정해진 길을 갖다가 일러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모방자에다가 칠복자를 쓰니까 방향을 어떻게 된 거냐면 쳐서 일러주는 거예요. 방향을 쳐서 일러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방향을
제대로 일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놓아버린 거야. 그냥 이 방향 저 방향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놓아버린 거야. 그냥 갈 때 될 대로 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12성도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11성도가 되는 방법을 갖다가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제멋대로 한다. 그래서 거만을 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를 제대로 알면은 그 근본적인 게 보인다.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교거라는 게 있어요. 이 교자도 거만할 교자, 교만할 교자 똑같아요. 어떻게? 요거는 교만한 거고, 요건 거만한 거고. 그 교자를 보면 말맞자에다가 요거 그 전에 했어요. 소설교, 높을교, 소설교. 그 말 위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다 밑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다 해서 교만할 거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맞자도 보면은 이게 말맞자란 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말을 왜 이렇게 그러느냐? 가끔 뭐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꼬리고 이게 머리통이고 몸통이고 이제 그러니까 말의 머리와 갈기, 꼬리와 네 다리 그렇게 그 모양을 본뜬 문자다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말 윗부분 요거 윗부분 요거 말 윗부분 말의 큰 놈과 무수한 갈기가 달린 머리를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다리는 네 개의 점이 네 다리를 그린 거고 이렇게만 보면은 말을 그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의 모습이라고 글쎄, 그렇게 그걸 인정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됐지 그것도 의문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위에는 이게 음량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관통했어요. 이렇게 음량을 하나로 이렇게 관통했잖아요. 관통한 걸 상자 속에 이렇게 이게 상자방이잖아요. 상자 속에 넣고 그다음 밑에는 연화를 불화자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쌀포자가 돼요. 요거는 쌀포자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자방하고 쌀포자하고 이제 좀 다 합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음량을 갖다 이렇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불화자고 이렇게 그걸 전부 다 취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돼요. 음량을 하나로 관통한 걸 상자방 속에 넣고 밑에는 불화를 품에 싼 모습이 말하고 할 수 있으니 밝은 양을 가리킨 불교는 품고 음량을 드러내는 게 말이라는 걸 일러주는 상징이다. 밝은 양을 가리킨 불교는 요거잖아요. 이게 불이니까 요걸 말한 거고 음량을 드러냈다는 건 요거잖아요. 음량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거 쌌잖아요. 싸가지고 품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양, 즉 양지를 갖다가 그 밑에서부터 양지를 갖다가 위로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냐면 음량을 품은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말이란 짐승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11지에 보면 밑에는 자가 있고 북방에는 자고 남방에는 오가 이게 말로 짜잖아요. 이게 원래는 나도 짜지 원래는 한낱 그래서 한낱에다가 발을정자를 써서 정오라 그랬어요. 근데 말오라고도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낮은 양이 제일 그 밝은 거거든요. 가장 양이 크게 오른 상태. 근데 짐승 중에서 12가지 띠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게 말이기 때문에 낮과 말을 갖다 하나로 본 거죠. 원래는 말은 말맞자를 써야지. 오자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낮 오자란 것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요거 이렇게 꿰뚫으면 초자가 돼버리죠. 근데 꿰뚫지 않으면은 나도자, 말오자가 돼요. 그 차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낫죠.
그 뭐냐면은 요거는 똑같이 열심히 있는 건 맞아요. 똑같은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위에 사람 인자가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사람을 다 꿰뚫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소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말이라고 했더라. 그 차이가 있는데 꿰뚫은 거는 소고 꿰뚫지 못한 거는 말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꿰뚫은 거는 소고 그 위에 편안히 누워있는 건 말이고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열십은 뭐냐면 음량을 하나로 하거나 아니면은 삼극을 하나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꿰뚫었다 하는 건 뭐죠? 그거는 그 양을 꿰뚫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양을 꿰뚫고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음으로 치닫기 시작한다는 그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직 그 음이 이렇게 도달한 건 아니죠. 정점에 이른 그 상태에서 누워있는 거죠, 사람이. 손은 음이고 말은 양이잖아요. 그 차이를 갖다 이렇게 문자 형태로 표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을 껴자. 네. 높을 껴자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요자잖아요. 원래. 밑에 있는 거는 고자를 갖다 생략한 거거든요. 그 고자는 이렇게 하는 게 고자인데 여기서 요걸 갖다가 머리 두자를 갖다가 요걸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이제 어릴요, 젊을요, 예쁠요 이렇게 되죠. 요염하다 한쪽에 요자로 써요. 그렇게도 보고 또 요걸 이렇게 하고 여기다 입자를 쓰면은 삼칠탄자가 돼버려요. 요걸. 삼칠탄 밑에다가 이렇게 이게 들판을 말한 거예요. 들판 정자. 그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들판을 갖다 삼켜버린 거지. 넓은 들을 삼킨 모습이다. 그렇게 본 거죠. 이렇게.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조그맣게 얘기했듯이 어릴려, 왕성하려 하고 높을 거를 합한 모습으로 보면은 젊고 싱싱하며 왕성하게 꾸민 모습이다. 또 그런 뜻도 돼. 그러니까 둘 다 젊고 싱싱하며 왕성하게 꾸민 것도 자기를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들을 갖다가 넓은 들을 갖다 삼켜버린 것도 내 속에는 그 들판이 있다 그런 얘기죠. 들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다 내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둘 다 뭐냐면 자기가 높아진 상태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이렇게. 거기다 더군다나 말맞자 이렇게 딱 써버리면은 말 위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이런 거 어려이니, 높을 거니,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한자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쉬운 건데, 기본적인 게 없다 보니까 무조건 위에 어렵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인변이 들어간 것 중에서, 요 구자, 이 갖출 구자죠, 이거는. 이걸 함께 구라 돼. 함께 구해가는 것은 알아보는 시간이죠. 갖출 구에다가 사람 인을 부수란 문제이니 사람을 갖췄다. 이제 그 얘기예요. 사람을 갖췄다. 아니면 또 사람이 갖췄다. 뭐 같은 말인데 사람이 사람을 같이 갖춘다는 건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구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 인변이 없으면 그냥 갖출 거라요. 근데 무엇을 갖추었느냐. 이제
그걸 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가 들어가요? 요거 3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무엇을 도대체 갖췄느냐 그 얘기하고, 이걸 보면은 이게 갑군면이라는데 근문에 이제 그 모양이 나오는데 양손으로다가 공손하게 솥을 받쳐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8팔, 밑에 있는 8팔은 양손이에요. 손. 그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서 양손으로다가 솥을 이렇게 받쳐둔 모습이에요. 그 요건 솥을 말한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그럼 보세요. 그 솥을 받쳐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신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솥을 말한 거니까. 그때는 뭐냐면 정성을 다 바쳐야 돼요. 정성을 다 바치면은 빠진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피는 거죠. 빠진 것이 있나 없나 보다 보니까 뭐든 다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출 거라고 하게 됐는데, 갖출 구자는 원래 눈목자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8발자. 요걸 합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손이라고 했는데, 손. 8팔로 보면 돼요. 8팔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번 가르면은, 우주로 3번 가르면 8조각이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 8개를 딱 한 해 합한 거예요. 그런 눈목자고. 그러니까 눈으로다가 하나에서 8개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나는 본래 하나인데 8개로 벌어지는 걸 눈목자리에 붙여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준비 상태. 일이 팔로 벌어지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걸 갖춘 거. 뭐가 갖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1에서 8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거.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대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도 봐요. 솥을 갖다 이렇게 가마솥장자 이렇게 쓰거든요. 솥장자 밑에다가 이렇게 이게 밭들공자인데 이바지할 공자, 밭들공자 이렇게 돼요. 요걸 갖다 줄인 걸로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음량을 갖춰야 돼요. 그럴 적에 하나가 8개로 벌어지는 그 준비가 다 갖춰진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갖출 구자가 들어가는 문자로는 구경이라는 게 있어요. 구경. 우리가 이제 뭐 산천을 구경한다 할 때는 이 구경이 아니죠. 그때는 구할 구자에다가 정치경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구경은 경사스러운 걸 갖췄다 그 얘기지. 또 구몰, 구전, 구현, 구비, 또 격어로는 이제 불구, 대천지, 수, 불구, 대천지, 원수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그때도 이 구자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구경의 경은 갖출 구자는 설명했고, 이제 경사경자, 경사경임으로 경사스러운 걸 갖추다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것 다 구경이라 해요.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아, 당신은 참 구경한 분이군요. 그러면 양신이 다 살아계시군요.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뭐가 경사스러운 거냐? 경이란 경사경자는 요거예요. 사순록. 이게 위에 있는 게 사순록이거든. 그 다음에 마음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지저옳지. 요 3개가 합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슴을 가지고 뒤에서 따라간 마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